안녕하세요. K부동산 김민준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매물 홍보나 매물 확인 안내해드리는 영상이 아니라 오늘은 임대 사업자 의무 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임대 사업자, 특히 주택 임대 사업자라고 해서 주택을 임대를 하실 때 주택 임대 사업자를 시청에다 발급을 하시면 나라에서 각종 취득세랑 종합부동산세에서 배제를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 배제를 시켜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시면서 이제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생겨가고 있고요. 지금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계속 이것저것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계속 추진해 가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보니까 이게 항상 혜택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사항, 꼭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셔서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의무사항을 잘 모르시고 계셨다가 과태료를 맞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가 이제 제가 알기로도 개정돼서 발행돼서 나와서 하고 있는 지가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가 지금 좀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간단하게 쉽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주택임대 사업자이신 분들은 자기가 이거에 해당되는지, 의무사항은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과태료 맞는 일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태료가 좀 셉니다. 많이 세더라고요. 최소 몇백, 몇천 단위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한번 꼭 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오늘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이버에다가 렌트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주택임대 사업자의 가장 기본적으로 임대 등록 시스템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렌트홈 사이트가 연결이 됩니다. 렌트홈 사이트를 직접 눌러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임대 사업자 안내를 눌러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렌트홈 임대 등록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임대 사업자 안내를 보시면은 여기 의무사항 안내라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의무사항 안내, 임대사업자 등록 후 주요 의무사항에 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시와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 후,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정도로 총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제가 임대차 계약 시에 좀 관한 내용만 조금 더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여기 설명에 앞서서 과태료 한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과태료는 기본이 500, 1000, 그 다음에 3000, 임대주택 호실당 3000, 그 다음에 1000만원, 그 다음에 1000, 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상한선 3000, 그 다음에 500. 이 단위만 보셔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정차 위반이나 단속 이런 거, 주차 딱지 이런 거 찍혔을 때 3만원, 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고박이 2배를 해서 걸려도 10만원대인데 여기는 이제 최소 500, 1000, 3000 이렇게 되니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확인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1번 임대사업자의 설명 의무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 의무 기간, 말 그대로 자기가 몇 년 동안 임대 의무를 해야 되는지, 임차료의 증액 제한, 이 주택임대 사업자인 분들은 연간 증액 상한율이 5%입니다. 임대주택 권리관계, 말 그대로 이 임대주택에 관해서의 권리관계, 등기부나 이렇게 나와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인데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이런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약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등기부나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고 임차인분들에게 설명을 다 해드리고 설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어서 임차인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못 듣거나 그럴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적당히 일을 잘 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중개사분들은 대부분 이 정도는 다 확인시켜드리고 계약을 요새 체결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자, 소유권 등기 무상, 부기등기 의무. 부기등기 의무는 말 그대로 이제 소유권 등기부를 떼게 되면은 소유자가 누구라고 나오는데, 소유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주택 증여를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옆에다가 사진을 한번 띄워 드릴 테니 해당 본인 이제 소유주 분들의 등기부를 떼보시고 여기 등기부 밑에 내가 주택임대 사업자가 나가 있는데 이 부기 등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안 되어 있으시면 바로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등기소에 가셔서 등록하시면 요새 셀프 등기나 이런 것들 다 가능하시니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요게 안 돼 있으면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500만 원 적은 돈 아니죠. 세금 혜택 솔직히 말씀드려서 1억 이하의 취득세 이런 거 혜택 받으셔도 많이 받아도 한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세금 혜택. 근데 과태료 500 나오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입니다. 신고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 계약사항 재계약, 묵시적 갱신, 말 그대로 재계약, 연장 계약이 등 재계약과 묵시적 계약, 갱신, 말 그대로 서로 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말이 없이 묵시적 갱신을 포함이 되었어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 방법은 렌트홈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시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서 시청에다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렌트홈에서는 임대인분들이 직접적으로 하실 수는 있으시나 저희가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대리로도 해드릴 수는 있는데 대리로는 렌트홈에서는 아직 구현이 되어 있진 않아서 부동산에서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서류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제출해서 서류를 신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도 적혀 있는데요. 가장 크게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취득세 배제와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세금 이런 거 혜택을 좀 보시려고 하는데 세금, 세제 감면, 말 그대로 감면을 못 받으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못 받는 걸 떠나서 또 과태료가 10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한 번 더 잘 확인해 봐 주시고 신고를 잘 하고 있으신지 그동안의 계약 같은 거 신고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좀 확인하셔서 좀 이제 앞으로라도 지금까지 안 걸리셨으면 앞으로라도 과태료를 맞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이것도 제가 계약서를 2개를 지금 띄워 드릴 건데 일반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히 전국에 양식은 없고 공인중개사가 속해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사용을 하는 한방공인중개사에서 계약서, 일반 계약서 양식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동네별로 계약서 양식은 좀 달라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딱히 어떤 계약서를 써라 라는 계약서의 양식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아서 지역마다 조금씩 계약서 양식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게 주택임대 사업자는 말 그대로 시청에다가 정부에다가 신고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는 총 7장짜리 나오는 계약서 양식을 쓰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시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셨는데도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안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번 계약을 할 때마다 주인분들한테 이 계약서가 이걸로 쓰셔야 되는지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 한 번 더 정확하게 다 확인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써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7장짜리로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당연히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써야 될 것도 많고 기존의 1장짜리 계약서보다 손이 많이 가고 힘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사용을 안 하게 돼도 과태료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금액이 크니 꼭 한번 확인하셔서 계약서 작성을 하실 때 해당 부동산이나 계약을 하게 되는 부동산 측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게 되면은 요새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나온 지 오래돼서 저희도 그냥 흔히들 많이들 씁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꼭 좀 써달라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양식의 미사용 시 임대차 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위에 보시면 3번에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있어서 시청이나 렌트홈에 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으시면은 시청이나 렌트홈에서 신고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안 하시게 되는 거고 양식을 안 써서 과태료 1000만 원, 신고를 안 했으니 과태료 1000만 원 이렇게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신고를 안 하셨거나 그래서 과태료를 받으신 분들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알기로도 주변에 없는데 1000만 원을 다 받으시는 분은 없는데 작게 한 200~300만 원씩은 맞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확하게 제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맞으신 분들도 있고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신 분들도 있으니 꼭 좀 확인하셔서
생돈 안 나갈 수 있도록 네, 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임대차 계약 시에 확인하셔야 될 내용들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요 정도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봐 주시고요. 요거에 대해서 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부동산한테 한번 문의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해주시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계약을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 같은 경우에는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답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